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튜디오로 사실은 출연을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새벽에 큰 눈이 내려가지고 위원장님 댁 앞 도로가 지금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라서 또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네요. 예, 예. 그래, 예, 그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그러게요. 우리 집에 언덕이 돼가지고 차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를 지금 못하 꼼짝도 못하는 상황. 아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위원장님? 뭐, 최근에 좀 더 좋아졌어요. 예.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요사이 정치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 예. 이재명 대표 재판. 지난 음, 15일에 나온 선거법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그제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은 무죄 나왔고 요게 둘 다 세간의 예상하고는 사뭇 달랐는데 위원장님은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어떨까요? 뭐, 그걸 우리가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서 예상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판사들이 뭐, 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 판결을 갖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밖에 다른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궁금한 거는 사실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입니다. 둘 다 무죄가 나왔거나 둘 다 음. 유죄가 나왔으면은 전망이 비교적 좀 쉬웠을 텐데 지금은 유죄 하나에 무죄 하나 그리고 대기 네, 중인 재판 3개. 이재명 대표 네. 입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제가 제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권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한 논평을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지난 판결 나왔을 때는 미친 판결, 뭐 정치 판결 이런 얘기 나왔고 이번 판결 나오고 나서는 역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조금 다른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예. 일단은 판결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여든 야든 그런 자세 필요하단 말씀이시고 네. 당내 입지는 어떻게 이번에 유죄가 무죄가 나와서 좀 더 단단해질까요? 이재명 대표? 내가 보기에는 현재 소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입지라는 것은 당분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심 판결 날 때까지는 현 체제가 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사실 이제 대장동처럼 복잡한 재판은 몰라도 15일에 1심 유죄 나온 그 선거법 재판 그거 같은 네. 경우에는 그 633 법칙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재판의 유무죄는 아무리 거대 정당이라고 해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 또는 대선을 조기에 치르는 방식 둘 중 예. 하나를 민주당이 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선거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재판의 지연이라는 것은 법원이 어떤 태도로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이 민주당이 임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난동력은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같은 거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러니 이거는 음. 위헌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건 뭐 자기네들이 뭐 이러저러 재판을 지연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예. 그게 소위 사법부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음. 민주당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그런 지연 전략은 뭐 사법부에도 통하기 어렵고 국민들에게도 좀 통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민심에도? 어쨌든 그 일반 국민들은 법원이 결정되는 대로 그 수용을 하는 거지. 예, 그 예. 이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사법부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후계자를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절대 후계자 두고 이런 스타일 아니다. 이런 얘기도 뭐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2심 재판이 이제 유죄로 다 이제 확정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예.
이재명 대표 자신도 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는 아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그냥 단편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기 하겠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것이지, 어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두고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1 심에 유죄가 나왔는데 요게 만약 2 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세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거야. 아니 근데 3 심이 남아 있고 또 3 심이 3심에 남아있어도 선거법 재판 같은 거는 대개 2심에 가면은 2심에서 판결되는 대로 저희 최종심에서 결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를 갖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과연 이재명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결국은 2 심이 유죄냐 무죄냐 여기가 분수령이 될 거란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예. 봐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재명 대표 결심에 달려 있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보시기에는 내려놓을 것 같으세요?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처신으로 봐서 그렇게 사람이 비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어. 본인 스스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리라고 는 봐요. 그러면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다음 나올 사람은? 후, 후, 비명계입니까? 친명계입니까? 뭐 누가 될까요? 후계자는 지금 모르죠. 누가 갑자기 후보로 등장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과거에 저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 뭐 후보자가 9명이나 되는데, 음.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초기에 아무도 상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그분이 저희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까지 됐는데, 음. 지금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음. 출마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아마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그건 앞으로 뭐 내년 후반부 예. 가까이 가보는 되게 알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먼 얘기긴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예전의 노무현 같은 인물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뭐 그렇고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엊그제 저는 좀 희한한 장면을 본 게요, 위원장님. 어, 그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당한테는 전략적으로 호재가 있는 날이었는데 어. 그날 아침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날 그 여당발 최대 뉴스는 그거였어요. 예, 이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고위 당직자가 그런 소위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는 자체는 별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판 글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확인은 된 거고 가족들은 예. 모르고 예. 글쎄 가족들이 누가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대표를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게 돼서 결국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갖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흔들리고 만약 내려오면 한동훈 대표가 내려오면 뭐 음. 다른 또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대안은 있었잖아요. 뭐 대안이라는 게 있는 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저희 거의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흔들어낸 다음에 소위 국민의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예.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지 않은 어려움. 그 음. 말씀을 제가 지금 그냥 듣는 느낌으로는 이준석 대표 그렇게 어 뭐 끌어내리고 나서 이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끌어내리고 나서 젊은 층 이 대표 지지했던 젊은 층 훅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 만약 한동훈 대표 또 흔들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그 층이 또 훅 떨어져 나가게 될 거고 이러면 당이 상당히 쇠약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내가 그날 이준석 대표 몰아낼 적에 내가 우리 김현정 앵커하고 얘기를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은 당 지지도가 10% 정도 빠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그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어? 그런데도 그거를 강행을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대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그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도 또 한번 시도한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갖다 알고서 해야 되죠. 허. 예. 내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께서는 참 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제 현재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신중을 갖다가 기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런다고 보세요? 말하자면 지금 요 친윤계나 당의 주류가 좀 흔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네.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대표로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음음. 그래서 사실은 뭐 나머지 후보들이 가장 결사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흔들어 가지고서 한동훈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는 뭐예요? 세 사람 경쟁자 다 합해도 한동훈 후보가 얻은 표를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은 예. 일단 국민과 당원의 에서의 의사가 한동훈을 대표를 만들었으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흔히 하는 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미래를 생각해야 할 건데 지금 그런 건 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못마땅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지금 대표 자체가 지금 못마땅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고 하니까 아. 한동훈 대표의 반대 세력이 자기네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축출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무슨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어려울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이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가족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기다 아니다를 안 해 가지고 말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키우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무튼 그것이 어떻게 됐냐는 지금 뭐 조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를 지켜보면 되는 거지. 지금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얘기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고 더군다나 하하.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회의에서 최고위원 자체가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서 음. 서로 좀 불화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국민에게 보인다는 것이 네. 당으로서는 나는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심해 보이세요? 나는 그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상황 좀 치명적으로 보였다. 한심하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에 살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제 인적 쇄신 약속한 거 이거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또 다시 추락하느냐 치고 올라가느냐 요게 달렸을 것 같은데 국무총리로 갑자기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한국은행 총재가 총리 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만약 예.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인 카드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총리나 강요를 선출한 데서 인적 풀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는데 음. 무슨 뭐 지금 현재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란 소리를 들은 건데 갑작스럽게 지금까지는 모른 척하다가
양극화를 뭐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최선의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제 전문가가 총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경제총리로 말하자면 지금 한덕수 총리만한 사람도 없어요. 어. 한동수도 과거에 다 경제학 박사에 그 양반도 예.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 부총리도 지냈고 경제 관료를 쭉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부총리를 가지고도 지금 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왔는데 아. 무슨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다 달리거나 그러려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저희 헌법상 총리라는 사람이 별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 총리가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경제 정책을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음. 예. 이창용 하는 총재 아니라 뭐 누가 와도 어떤 경제 전문가가 와도 대통령이 결국 총리한테 권한 팍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음. 있게 해 주지 않는 한은 별 수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좀 와야지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할 말도 해 가면서 권한 챙겨 가면서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누구 떠오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총리는 야당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서 국회에 인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의 사고를 바꿨으면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총리하고 함께 경제를 운영하면 그걸로서 경제정책이라는 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야당의 인준이 가능 그 협의를 좀 하란 말씀이세요, 야당하고? 아니 일단은 총리는 야당에서 네 인준을 필요하죠. 예. 예.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예예. 야당이 총리를 거부할 것 같으면 임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님 예,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많이들 궁금해하는 예,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명태균 씨 얘긴데요. 예, 예, 사실 뭐 명태균 씨가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 뭐 무슨 판을 짰다 이런 거는 다 허장성세라고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돈이 오간 기록이 나오면은 그건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음,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오세훈 시장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건넸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다만 김한정 씨 네, 말은 그저 오 시장 돕고 싶은 마음에 돈 준 거고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 오세훈 시장도 그런 여론조사 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음, 누구한테 보낸 건지 누가 받았는지 콕 집어서 얘기해라. 라고 음, 강혜경 씨한테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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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명태균 씨가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낸 걸로 안다. 비공표 어, 여론조사 13차례를 김종인 어, 위원장 보시라고 보낸 걸로 안다. 예. 혹시 받으신 기억 있으세요? 나는 사실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와서 하도 그런 얘기가 돌아와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비서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를 자기가 출력을 해가지고도 내 책상 위에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 나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건데 예. 나는 그 여론조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여론조사에 대한 너무 광신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실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의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걸 관리를 했지. 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내가 관여를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서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경쟁을 하다가 오세훈이가 당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당선이 되고 난 당에서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안철수하고 저희 단일화하는 거는 예. 양쪽 당의 대표가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예.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정해가지고서 했지. 거기에 예.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비서가 책상 위에 놨다는 그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는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하도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전혀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우리 어. 전에 있던 비서 아가씨 보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받긴 받았다. 어. 그 말은 근데 하던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나는 그 당시에 예.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나는 단일화 자체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다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10초 내가 잘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3자 대결을 해도 내가 이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아, 어. 그러셨죠. 그 당시 얘기가 지금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10초밖에 안 남아서 위원장님 잠시 후에 잠깐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마무리 예, 지으셔야 예, 될 예. 것 같아요. 예.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 노치마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스페셜 탐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타 박성민도 있는 날인데 1부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충분히 좀 답을 듣지 못한 감이 있어서 제가 2부에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예, 오늘 눈만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얼굴 보면서 좀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건데 하필 또 예.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 그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 뉴스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님도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예. 기왕 연결된 김에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한정이라는 그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내가 명태균한테 돈 준 건 맞다. 그냥 돕고 싶어 갖고 돈 준 거고 오세훈 시장은 그 사실도 몰랐다. 요렇게까지는 지금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명태균 씨는 그 돈을 받아서 비공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참고하라고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여비서한테 보낸 거고 여비서는 그게 뭐가 왔으니까 이제 뽑아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 책상에 놓은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흐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얘기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우리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런 게 오기는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예. 내가 얘기지만 오세훈 시장을 만드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식으로 자기가 뭐 오세훈이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김한정 씨라는 그 재력가이자 후원자 그분은 왜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도 보내고 그 후에 대선 그 선거운동 당시에도 뭐 그쪽으로 좀 돈을 보탰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들리는 얘기는? 나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때문에 자기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돈을 줬는지 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 명태균 씨 부인이 명태균 씨 구속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6시만 되면은 대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깼다 그 소리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명태균이한테 지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받긴 했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새벽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명태균 씨가 막 전화를 하긴 했어요? 네, 명태균이가 전화를 하긴 했어요, 몇 번.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 얘기를 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명태균이 만나보면은 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서 무슨 의논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돌아가는 이 판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셨고 그다음 대선 때도 비대위원장 맡으시고 이 전체 흐름을 다 아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나처럼 정확하게 아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세훈이가 당선이 된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여건이 오세훈이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된 거지. 무슨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 오세훈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무슨 의도에서 명태균한테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내용 자체가 나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아. 혹시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그러면 뭐 이 캠프에서 원치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대가를 바랐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엔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인지 내가 아직 알지를 못하지만, 예. 예? 나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예. 잘 알아요. 예예.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당의 음. 공식기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음. 소위 경선을 관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오세훈이를 당의 후보로 만들어놨고, 음. 그 다음에는 이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쪽과 오세훈이 쪽이 예. 둘이 협상을 해가지고서 예. 여론조사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오세훈이가 단일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예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당선된 거지. 거기에 명태균이가 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뭐 멍태훈 씨가 근데 대선 때까지 뭔가 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긴 한 것 아니 같 그래. 어떤 아니 인물입니까? 도대체 이 인물은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오세훈이를 당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키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활용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아. 그렇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어? 서울시장 판도 내가 만들었다. 나 이런 예. 여론조사도 제공했다. 뭐 김종인 어. 위원장도 안다. 이준석 대표도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한테 접근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계속 그런 쌓아갔다고? 거죠. 그렇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난. 아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음. 지금 마치 뭐 명태균이 얘기가 모든 게 다 진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음. 많은데 그 예. 사실이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귀한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월간 김종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